최근 미국 워싱턴 DC 지역에서 부동산 매물이 급증하고 있다는 틱톡 영상 내용이 사실이 아닌 허위 정보임이 드러났습니다. 제이슨 미아리즈 버지니아주 법무장관이자 검찰총장이 20일 폴스처치에 위치한 에덴센터를 찾아 아시안계 주민들을 격려했습니다. 다가오는 8.15 광복절 기념식이 2025년도 워싱턴 한인사회에서 펼쳐지는 최대 한인 행사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미 동부 지역과 로스앤젤레스 등지에서 한인들이 주도한 고급 회원제 성매매 조직의 고객 명단 일부가 연방법원에서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가 올 가을 학기부터 연소득 10만 달러 이하 중산층 가정 학부생들에게 학비를 전액 면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이 경상남도 통영 냉동구를 노로바이러스 오염 가능성 이유로 판매 중단 및 리콜 조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뉴스모아 시작합니다. 최근 미국 워싱턴 DC 지역에서 부동산 매물이 급증하고 있다는 틱톡 영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대거 이탈하는 현상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확인해 본 결과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닌 허위 정보임이 드러났습니다. 소셜미디어 등에서 확산되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워싱턴 지역의 부동산 매물이 갑자기 증가하면서 일부에서는 이를 연방 공무원들의 엑소더스, 대량 이탈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주장은 과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계절적인 영향을 받으며 봄철에는 전통적으로 신규 매물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단순한 시장 흐름일 뿐 공무원들이 대거 DC를 떠나고 있다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워싱턴 DC 지역에서의 신규 매물 증가가 특정한 정책 변화나 연방 공무원 이탈 때문이 아니라 전형적인 계절적 패턴이라고 설명합니다. 부동산 전문 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현재 워싱턴 DC의 매물 증가율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대규모 주택 매물이 시장에 쏟아졌다면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서 집값이 하락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워싱턴 DC의 주택 가격은 일부 지역에서 오히려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연방 공무원들이 워싱턴 DC를 떠나고 있을까요? 미국 노동통계국과 인구조사국의 자료를 살펴보면 워싱턴 DC와 인근 지역의 연방 공무원 수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부 공무원들에게 원격 근무가 허용되면서 거주지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연방정부의 대면 출근 정책이 강화되면서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다시 DC로 복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워싱턴 DC는 단순히 연방 공무원만이 아니라 정부 계약업체, 로비스트, 법조인 등 다양한 직군이 밀집해 있는 도시입니다. 따라서 연방 공무원의 이동이 곧바로 지역 내 인구 감소로 이어진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소셜미디어에서 확산되는 정보가 일부 사례를 일반화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부동산 분석기관 브라이트 MLS 수석 경제학자 리사 스터테반트 박사는 특정 지역에서 매물이 조금 증가한 것이 전체 시장의 흐름을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뉴스에서 확산되는 정보가 때로는 정치적 의도로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Yeah, I think we saw some of the same viral posts that you saw and some of your members saw, and we wanted to sort of answer that question. Are we seeing any type of surge in listing activity? And frankly, when we look at the data, when we look at the number of new listings that are coming onto the market here in the greater Washington area, there's really no evidence that this time of year looks any different than this time of year last year, right? And so what that says to me is that there's nothing unusual going on in the housing market that we could attribute to anything going on with the federal workforce, at least at this point in the market. 부동산 시장은 계절적 요인과 다양한 경제적 변수가 작용하는 만큼 개별 사례나 단기적인 흐름만으로 과장된 해석을 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제이슨 미아리즈 버지니아주 법무장관이자 검찰총장이 20일 폴스처치에 위치한 에덴센터를 찾아 아시안계 주민들을 격려했습니다. 미아리즈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버지니아 정부와 연방정부의 강력한 공조 속에 불법 체류 중인 남미 지역 폭력배 및 잠재적 범죄자들을 색출해 강제 추방하는 등 주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월 버지니아 종합선거에서 주지사 혹은 부지사직에 도전할 것으로 예측됐던 미아리즈 장관은 재선 도전한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미아리즈 장관은 이날 에덴센터에 모인 베트남계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지난 업적을 밝히고
교육을 중요시했던 이민자 가정 자녀로서 아시안계 주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표밭 다지기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Protecting Virginians from anti-Asian discrimination, because we unfortunately have seen that. We've seen it not just in the private sector, but tragically, in my opinion, we've seen it in the public sector. We've seen it in our schools. We have this ongoing investigation in the Thomas Jefferson High School. And what they came up with was a system where they said equal outcomes for every student without exception. And to achieve those equal outcomes, you had to be willing to treat some students, in their words, not mine, purposefully unequally. I don't want to live in America where we're treating anybody purposefully and equally. And after they adopted this admissions policy, you saw over a 20-point drop in Asian student enrollment at Thomas Jefferson High School. And so you saw, and I heard this from parents, that I had one mom that shared with me, my daughter has done everything right. She has studied constantly. Her dream is to go to Thomas Jefferson High School. And now I have to tell you, you may not be able to achieve your dream just because, in her case, she was Korean American. I don't want to live in that. I want to live in America like that. So that's why I have this ongoing investigation to protect your civil rights, because the only state-sanctioned form of bigotry today, in my opinion, is anti-Asian bigotry. 함께 참석한 해롤변 수석 보좌관 역시 아시아계 주민들을 격려하며 법무부의 성과와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아레즈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급증하는 불체자 단속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인 사회를 향해 트럼프 행정부 흠집내기에 집중하는 일부 언론의 과장된 보도에 공포심을 느낄 필요 없다고 당부했습니다. No, I don't think. I mean, listen, if you're here illegally, that's one thing. But if you're a legal immigrant, my mother's a legal immigrant, right? And so she came on a green card. She came to the United States, and then no, I mean, I do think there's. But if you're like Tren de Agua or you're MS-13, if you're one of these illegal immigrant gang groups that are preying on innocent Virginians, you should be worried. But I don't think many of your readers are an MS-13 or Tren de Agua, so I don't think they need to be worried about that. 한편 48세의 제이슨 미아레즈 법무장관은 지난 2021년 선거에서 승리하며 버지니아 최초의 후박의 라티노 법무장관으로 취임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스버러에서 태어나 제임스 메디슨 대학교를 졸업한 후 윌리엄 앤 메리 로스쿨에서 법학학위를 취득했으며 이후 버지니아 비치 검찰청에서 검사로 일하며 경력을 쌓았고 2016년부터 버지니아주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미아레즈 장관은 버지니아 주민들의 안전과 치유를 최우선으로 선거 투명성 강화, 인신매매 및 마약 범죄 근절, 학부모의 교육권 보호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8.15 광복절 기념식이 올해 2025년도 워싱턴 한인사회에서 펼쳐지는 최대 한인 행사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7일 개최된 버지니아 한인회 임시이사회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김덕만 회장은 이번 광복절 기념식을 지금까지와 달리 애난데일 소재 노바대학 대극장에서 주최하는 대형 행사로 기획하며 애난데일 한인타운을 관통하는 236번 도로변에 태극기를 달아 광복절의 뜻과 한국민의 희망과 자긍심을 내보이는 태극기 물결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현해에서 광복된 80주년을 우리 모든 워싱턴 모든 동포사회와 함께 그 기쁨을 광복의 기쁨을 좀 축제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취지인 만큼 우리 동포사회에서도 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좀 함께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이 같은 대형 광복절 기념식 행사를 위한 예산에는 총 5만 달러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 중 약 3만 5천 달러를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버지니아 한인회가 구심점이 되어 모금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기금 모금 골프대회가 오는 4월 21일 헤이마켓 소재 피드먼트 골프클럽에서 개최됩니다. 그에 따른 어떤 그런 홍보나 이런 측면을 통해 가서 지금 많은 분들의 어떤 그런 참가와 또 협찬과 이런 측면을 지금 시합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본 기금모금 골프대회에서의 저희의 나름대로의 목표를 설정한 금액은 약 3만에서 3만 5천 불을 설정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3월 오늘이 17일이죠. 17일 현재 약정된 금액을 표준으로 했을 때 한 18,000불 정도는 현재 확보가 됐습니다. 골프대회 당일 참가자에 의한 참가비 또는 이벤트 이런 걸 통해서 청소할 수 있는 그 수익금은 약 10,000불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프대회는 김덕만 대회장, 정종웅 총괄위원장, 이진우, 오정화, 곽근면 공동준비위원장, 박태영 심사위원장, 송은경 경기진행위원장 등 버지니아 한인회 임원들이 중심이 돼 치러집니다. 참가비는 $130이며 참가비에는 그린피어 골프카트, 연습공, 간단한 점심 및 음료, 저녁 식사가 포함됩니다. 또한 대회는 메달리스트, 챔피언, 남성, 여성조로 나뉘어 진행되며 홀인원상으로는 한국 왕봉권이 마련됐고 파3홀 근접상, 남녀 장타상 등이 수여됩니다. 버지니아를 거점으로 미 동부 지역과 로스앤젤레스 등지에서 한인들이 주도한 고급 회원제 성매매 조직의 고객 명단 일부가 연방법원에서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공개된 명단에는 보스턴 지역 방사선 기술자인 제이슨 한 씨를 비롯해 마크주, 커리우, 이홍조, 보야저우, 존 제이 도란, 데이빌 라카바, 파블로 도밍고 마세이라 등 여러 명이 포함됐습니다. 법정에서는 이들이 성매매 서비스를 이용할 때 여자친구 경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성관계 대가를 기부금이라고 언급했다는 경찰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 성매매 조직은 고객들에게 특정 아파트 단지로 이동한 뒤 도착 후 문자로 알리면 입장이 가능하도록 안내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고객들은 복도에서 머무르지 말고 신속히 이동할 것을 지시받았으며 만약 다른 사람이 있을 경우 엘리베이터나 계단 근처에서 기다리도록 안내받았습니다. 또한 여성들과의 뒷거래는 엄격히 금지되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블랙리스트에 오를 것이라는 경고도 있었습니다. 이날 법정 심리에서 케임브리지 경찰은 이러한 성매매 조직의 운영 방식과 고객들의 이용 행태를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진행될 2차례 심리를 통해 추가적으로 16명의 고객 신원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3년 버지니아와 매사추세츠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100만 이상을 벌어들인 혐의로 한인 남성 3명이 체포되면서 처음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업소가 한인들이 밀집한 페어팩스 모자이크 디스트리트의 한 아파트에 위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인 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해당 조직의 주범으로 알려진 케임브리지의 한 리 씨는 고객과 성매매 여성 간의 만남을 주선한 혐의를 받은 캘리포니아 거주 68세 제임스 리 씨, 그리고 조직 운영을 도운 이준명 씨 등은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부터 버지니아 페어팩스, 타이슨스 등지의 고급 아파트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고객들에게 시간당 $350에서 $600의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해당 업소들은 고급 스튜디오에서의 전문 사진 촬영을 위한 누드 아시아 모델이라는 광고를 통해 운영되었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공익적 가치가 피고인들의 사생활권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해 고객 명단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신원이 공개된 12명 중 7명은 아시아계였으며 20대 남성 5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고객들은 성매매 혐의로 형사고발된 28명 중 일부이며 변호인을 통해 익명 유지를 시도했지만 법원의 판결로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전 연방검사 조슈아 레비는 2023년 11월 단속 당시 이 성매매 조직은 부유하고 인맥이 넓은 고객층을 대상으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They are doctors, they are lawyers, they are accountants, they are elected officials, they are executives at high-tech companies and pharmaceutical companies. 실제로 명단에는 제약회사 CEO, 치과의사, 재무담당 임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의 신원 공개로 인해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도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주요 피고인 중 한 명인 제임스 이 씨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58만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법원 밖에서는 시위대가 사람은 상품이 아니다, 그런 줄 알아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강한 반발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추가적인 심리를 통해 더 많은 사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이며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관련자들의 형량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최고 명문대죠. 하버드 대학교가 올 가을 학기부터 연소득 $10만 이하 중산층 가정 학부생들에게 학비를 전액 면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연소득 $10만, 약 1억 4천만 원 이하 가정의 학생들에게
등록금 외에도 기숙사비 등 학교 생활에 필요한 모든 재정적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하버드대는 등록금 면제 기준 가계소득을 연 20만 달러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하버드대는 등록금 면제 기준 가계소득을 연 20만 달러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연소득 20만 달러 이하 가정 출신 학생들에게도 가정의 재정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하버드는 이번 정책을 통해 특히 중산층 가정의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은 더 많은 학생이 재정적 어려움 없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뛰어난 잠재력이 가진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 서로 배우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버드는 연소득 10만 달러 이하 가정 출신 학생들에게 학비 면제와 함께 1학년 첫 해 2,000달러의 초기 지원금, 3학년 때에는 2,000달러의 졸업 준비 지원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하버드대는 지난 20년간 학부 재정 지원을 확대해왔습니다. 2004년에는 재정 지원 이니셔티브를 통해 연소득 4만 달러 이하 가정 출신 학생들에게 등록금, 기숙사비 등을 전액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이 기준은 여러 차례 인상되어 2023년에는 8만 5천 달러로 조정됐습니다. 하버드는 지금까지 36억 달러, 약 5조 2천억 원 이상의 학부 재정 지원을 제공해왔습니다. 그 외에도 MIT, 펜실베니아대, 다트머스대, 버지니아대, 노스캐롤라이나대 등도 연소득에 따른 등록금 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버드의 이번 조치는 2023년 미 연방대법원의 소수인종 우대 정책에 대한 위헌 결정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버드대에 따르면 2023년 가을 학기 1학년생 중 흑인 비율은 14%로 지난해 18%에서 4%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이번 지원 정책은 올해 가을 학기부터 적용됩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경상남도 통영 냉동구를 노로바이러스 오염 가능성 이유로 판매 중단 및 리콜 조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판매가 중단된 굴은 한국 통영에서 생산된 일부 냉동 반껍질 굴입니다. 이번 조치는 굴이 처음 유통된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 7일 FDA에 신고가 접수된 것에 따른 것인데요. 리콜 조치가 내려진 제품은 2024년 1월 30일과 2월 4일 통영에서 제조된 제품으로 신고자는 문제의 굴을 섭취한 뒤 설사, 복부 경련,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FDA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제품을 판매, 섭취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강한 감염력을 가진 바이러스로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면 구토, 설사, 복통, 메스꺼움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번 리콜된 굴은 한국수산업체 대웅물산에서 가공 및 포장돼 씨윈 수입업체에 의해 수입되었으며 캘리포니아주 내 유통이 확인되었고 타주에서도 판매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제품을 수입한 씨윈 식품 역시 지난 3월 7일 자발적 리콜을 발표했으며 FDA는 해당 굴제품을 구입한 식당 및 소매업체에 즉각적인 폐기를 요청했습니다. 이 굴은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네바다, 뉴저지, 유타 등 다수의 주에서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 한국산 팽이버섯도 리콜 조치됐습니다. 데일리 베지스 이노키 버섯 200g 포장 제품입니다. 메릴랜드 보건당국 조사 결과 이노키 버섯에서 리스테리아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어린이, 노약자, 면역 저하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며 해당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즉시 폐기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6.25 참전 유공자회 워싱턴지의 손경준 회장이 지난 19일 소천했습니다. 향년 92세인 고인은 워싱턴에서 한미동맹의 위대함을 그 존재 자체로 증명하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유공자회의 수장으로 지난 10여 년간 한인 민간 외교관으로서 최고의 업적을 쌓아왔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오늘 보내드린 뉴스모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